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문학 교재로 고전 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조금 전에요. 그 올림포스 문학 교재에서 조금 전에 그 한거 18곡이라고 하는 연쇼를 이제 함께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고전시가 파트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요게 상사별곡이. 근데 이제 가사문학이라서 여러분이 해설지는 있지만 혼자 이해하기 조금 힘들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조금이나마 이제 그 공부를 스스로 먼저 한 다음에 이 강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갔다. 그런 부분들만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보완하시면 돼요. 그래야 오랜 시간을 소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문제 풀어보시고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을 거기다 적어보신 다음에 강의 통해서 저런 게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구나. 내가 생각한 게 맞았네? 이런 것들만 체크해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상사별곡이라는 이 작품인데 상사별곡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 고전시가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뭐 임금 얘기를 하거나 뭐 자연 얘기를 하도 임금 얘기를 하거나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순수하게 개인의 삶만 노래하는 것보다는 4대부, 보통 이제 이런 시를 짓는 것들은 4대부들이 많이 짓잖아요. 그럼 이제 4대부들이 지을 때 순수한 사랑만 노래하는 것보단 일반적으로 임금에 대한 마음을 노래하거나 어떤 풍류 이런 것들을 노래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상사별곡이라고 하는 건 정말 순수하게 사랑에 관한 얘기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되게 이렇게 사랑 노래하다가 결국은 임금님 얘기하는 거였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사랑 노래하다가 뭐 자연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유일하게 어떤 사랑을 순수하게 노래했던 여러분 상사병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상사가 누군가를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도 이해하시고 사실은 가사문학이기 때문에 혼자서 읽으면서 해석할 수만 있으면 끝나는 작품인데 좀 길긴 길죠. 그리고 이 상사별곡이라는 게 여러분 그 책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르게 또 표현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EBS 교재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 교재에 충실하게 한번 본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준비됐나요?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갑시다. 오동추야 밝은 달에 오동추야 달이 밝아 오동 뭐 이런 이제 약간 옛날 노래도 있거든. 자, 오동추야 할 때 오동은 오동나무 얘기하는 거고 그 오동나무의 이파리 그 오동 이파리가 떨어지는 추 미스터 추 하는 그 추는 아니고요. 죄송해요. 그 추라고 하는 건 가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동추야 밝은 달하고 그냥 가을 밤에 밝은 달에 이런 뜻이겠죠. 지금 현재 가을 밤에 달을 보고 있나 보다. 근데 그 달의 임생각이 새로 났다. 그럼 이때 가을 밤의 달은 뭐 한 거예요? 얘는 님 생각이 나는, 님 생각 나게 한 뭐예요? 중간 연결고리인 매개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님 생각이 나게끔 만들었던 일종의 매개체 역할. 그게 바로 오동추야 밝은 달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님 생각이 새로 났다. 그러니까 원래는 잘 안 났을 수도 있는데 달을 보니 나도 모르게 님 생각이 뿅 하고 떠올랐던 거야. 그러면 사실은 내가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이 객관적인 사물이 나한테 상관을 해서 나한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킨 거네? 그럼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객관적인 상관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오며 가며 빈방 안에 다만 한숨이 내 벗이로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서 한숨을 친구 삼아 살고 있다. 그럼 한숨이 내 벗이라는 건 이 방 안에 한숨밖에 없다는 얘기네. 그럼 결국 나 혼자 있다는 얘기잖아. 그걸 우리가 독수공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독수공방을 하며 뭐 하고 있다? 외로워. 내 친구는 한숨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별하고 돌아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그쵸? 한번 헤어지고 가니까 다시 오기 힘들 텐데 뭐 좀 보고 싶다. 이별하지 말걸 뭐 이런 생각 하지 않나 싶어요. 천금주옥이 귀밖이요 세사일부가 관계랴 이렇게 돼 있어요. 천금주옥 할 때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이 금 알죠? 옥 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옥, 금, 귀한 귀금속 같은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귀한 보물들이 귀 밖에 있다. 그러니까 귀 밖에 있다는 얘기는 내 귀에 안 들려요 이런 얘기하는 거야. 세사일부, 세사는 세상 일이니까 세상 일들 역시도 관계랴? 관계없다 이런 얘기야. 나한테 관계가 있을까라는 얘기니까 요거는 서리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 그리고 온갖 세상 일들 이런 것들에 뭐가 없다? 관심 없어. 이런 얘기야. 왜? 나한텐 지금 그 님이 소중한데 님이 없는 나에게 있어서 저런 부귀영화 있으면 뭐 할 거고 세상 일? 아유 세상 뭐 어떻게 돌아가든 뭐 알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근원 흘러 물이 되고 깊고 깊고 다시 깊고 사랑 모여 매가 되어 높고 높고 다시 이거 딱 보자마자 선생님 이거 대꾸네요? 그쵸. 이런 건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죠. 자, 대꾸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되고 매가 되었대. 그럼 이 물과 매라고 하는 건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는 거잖아.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뭔가가 커지는 건 뭘까? 님이 없는 상황에서 뭐가 커지고 있을까? 한마디로 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님에 대한 사랑 같은 게 커지겠지. 왜? 보고 싶으니까. 근데 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막 사랑이 막 불타오르고 있는 거죠. 불타오르네. 파이어. 파이어 막 이런 거죠. 그죠? 나도 춤을 잘 추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물과 매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면 바로 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선생님이 약간 여담인데 그 방탄소년단의 저는 그 노래를 잘 모를 때 애들이 맨날 데킬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방탄소년단 노래래. 근데 제목이 뭐 데킬라 뭐 이렇게 노래를 듣는데 데킬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데킬라 왜 갑자기 노래에 술이 나오지? 알고 보니까 그게 테이크 러브였어요. 테이크 러브인가 그런데 그걸 내가 데킬라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노래 가사도 잘 들어야지 안 들으면 내가 오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방탄소년단에 좀 관심이 생겼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이런 물과 매라는 것들을 통해서 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네, 어쨌든 굉장히 강렬한 기억이었어요. 그때 이제 학급 애들을 얘기할 때 엄청나게 많이 이제 애들은 박장대소 했었고 왜냐하면 선생님은 잘 몰랐으니까 야 BTS가 데킬라라는 노래를 불렀니? 막 이러면 내가 물어봤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였어요. 자, 어쨌든 대꾸를 통해서 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뭐해지고 있는 거냐면 깊어진다는 얘기하는 건데 사실 얘들아 여기서 사랑이 모여서 산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랑이 모여 매가 되었다고 했는데 사랑이 모여 산이 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꾸이면서 요 안에 과장된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과장, 대꾸, 그리고 깊고 이런 거 있으니까 반복도 있겠네요. 그럼 이런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을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님에 대한 사랑이 뭐해지고 있다? 사랑의 깊어짐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겠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무너질 줄 모르더니 끊어질 줄 어이알리.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님과 사랑할 때는 이 사랑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무너진다라는 건 잠깐 이렇게 살짝 틀어진다는 정도겠죠. 그런데 이게 끊어질 거라고는 더 상상하지 않았겠지. 무너지는 것도 내가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완전 끊어질 거라고 내가 상상이나 했겠어? 즉, 이 얘기는 이런 걸 내가 어찌 알았겠어? 몰랐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답이 정해져 있는 의문형 어미가 써 있는 거죠. 둘 다 의문형 어미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리법이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님과 헤어질 줄 몰랐는데 헤어지게 되어서 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조물이 세우는지. 자, 저런 단어 여러분 좀 외워두는 게 좋아요. 세우다. 이게 시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다라는 것도 여러분 비슷한 말이 뭐 있냐면 시샘하다 이런 말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조물주가 시샘했는지 그럼 조물주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너무 다정하니까 조물주가 시샘한 건지 아니면 귀신이 휘저어놓은 건지 우리의 관계를 휘저었다는 뜻이야. 그럼 저기서 조물주나 귀신은 현재 내 사랑을 방해했다라고 생각되는 존재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난 님과 영원히 할 줄 알았는데 저 조물주께서 우리 사이를 너무 질투하셨나? 아니 귀신이 저 얄미운 귀신이 우리 사이를 이렇게 회방 놓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일조난군 이별 후에 일조라고 하는 건 하룻밤이라는 뜻인데 하룻밤 만에 그러니까 갑작스레 뭐 이런 뜻이겠죠. 하룻밤 만에 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역력하니 역력이란 말은 끊어졌다는 뜻이야. 하룻밤 사이에 님과 이별하고 나자마자 소식까지 끊어진 상태야. 그럼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오늘이나 들어올까 내일이나 기별올까 라고 생각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 지금 어때? 여자 같은데 남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건 굉장히 소극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송민곡과 비교해 본다면 송민곡은 직접 찾아 나서는 모양이 있는데 여기서는 찾아 나서는 모습보다는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자세만 있네요. 그렇죠? 자, 1월 무정 절로 가니 1월이라고 하면 태양과 달이잖아. 보통 고전 시가에서 태양과 달이 나오면 임금님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1월이라고 하는 건 세월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1월이라는 게 임금님을 상징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임금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세월 정도? 그럼 1월 무정은 뭐냐면 무정한 세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가고 오간 운빙 공로로다. 이 로자 여러분 이건 좀 알아두십시다. 늙을 로자예요. 그리고 옥안, 옥 같은 얼굴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고운 얼굴. 그러니까 오간은 고운 얼굴 정도가 될 것이고 운빈이라고 하는 건 이게 탐스런 귀밑머리를 얘기한다고 하거든. 운빈은 탐스런 귀 밑에 머리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은 얼굴이 곱고 탐스러운 귀밑머리, 머리숱이 많다 이런 뜻이야 생각해보면. 그러면 머리숱도 많고 얼굴도 곱고 그 얘기는 젊고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젊고 예쁜 이 화자의 얼굴, 이 모습이 모습 전체일 수도 있고 이것이 공로, 공자가 빌 공자야. 그러면 공로라고 하는 건 허무하게 늙어버렸다 이런 뜻이야. 결국은 이렇게 젊고 예쁜 화자의 모습이 허무하게 늙어버렸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름다웠던 내가 뭐 해버렸구나?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세월만 가고 늙어버렸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님 없이 세월은 흘러 나의 젊고 예쁜 모습이 이제는 뭐 해버렸다? 늙어버렸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탄의 정서가 있겠죠. 나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어. 님도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님도 없는데 젠장 이렇게 늙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동야우 성김비. 아까 오동추야 밝은 달 있었잖아. 이번엔 오동야우 성김비야. 아까 똑같아. 오동잎, 야우, 밤비잖아. 그러니까 오동잎 떨어지는 밤비, 그 성김비에. 그럼 오동야우라고 하는 건 오동잎이 비 때문에 떨어지는 밤이잖아. 그때 밤은 어이 더디 가고. 그럼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슬프잖아, 얘들아. 님이 없어서 혼자 막 슬퍼하고 있는데 밖에 비까지 내려. 이런 상황이야.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너무 슬퍼. 나쁜 자식 막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비가 막 쏟아져 비가. 그러면 비 보면서 정말 짜증나 비까지 와 막 이러겠지. 비 보면서 거참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어?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 비라고 하는 건 어쩌면 내 슬픈 이 상황 속에서 비가 내리면 더 짜증날 수 있으니까 화자의 어떤 이 슬픔 또는 비애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슬픔이나 비애감을 좀 더 심화해 주는 소재가 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 비에는 감정은 없지만 그냥 비는 내리고 있었을 뿐인데 내 마음이 왠지 그 비를 보니까 마음이 더 센치해진다. 그렇죠? 센치란 말이 있었네.
뭔가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럼 이것도 하나의 객관적인 사물인데 내 마음에 상관을 한 거라 볼 수 있겠네? 그럼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네요. 아까 그 달도 객관적 상관물이 됐었는데 이번엔 비가 객관적 상관물 역할을 하겠네요. 어쨌든 슬프다는 얘기인 거예요. 밤은 어이 더디 가고 막 시간도 안 가는 거야. 혼자 있으니까. 녹양방초 저문 날에 해는 어이 수위 가노. 밤은 어이 더디 가는데 해는 어이 수위 가노. 해는 또 빨리빨리 간다. 참 아이러니한 거다. 그죠? 시간이라는 게 빠른 듯 느리게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밤이라는 그 혼자 있어야 될 시간은 너무 늦게 가고 근데 또 님이 없는데 세월은 또 잘도 가고 이런 얘기야. 그래서 녹양방초 할 때 이 양자가 버들 양자고요. 초라고 하는 건 풀초자예요. 그래서 버들과 풀이 저물었다. 그냥 뭐 자연식 속에서 시간이 흘러간다 정도로 그냥 의미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인의 상사 알으시면 드디어 나오네. 상사라고 해서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핵심 정서죠. 이 글의 핵심 정서이자 그리운 마음을 얘기한다. 그래서 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알으신다면 님도 나를 그리리다. 님이 나를 그리워할 텐데 뭐 이런 거 아닐까? 일촌굽이 썩어 피어나니 가슴이 답답하다. 화자의 정서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제시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다 보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님이 없으니까요. 계속 가보죠. 우는 눈물 받아내면 배도 타고 가겠다. 와, 그럴 수 있을까, 얘들아? 열심히 울어서 그 울음이 강이 돼서 내가 그 울음강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래. 이게 가능한가? 누가 봐도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딱 보자마자 야 이거 뻥이네. 과장. 그죠? 우는 눈물을 받아내면 배도 타고 아니 갈 수 있겠니? 그 얘기는 배 타고 못 가겠어? 갈 수 있어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아니 가랴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서리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우는 눈물 그렇죠. 우는 눈물 받아내면 배도 타고 아니 가랴 말도 안 되는 과장도 있고 플러스 설의도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과장과 설의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만큼 나의 어떤 그리움과 슬픔이란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피는 불이 일어나면 님의 옷에 당겨줄 텐데 그건 뭔 얘기냐면 불이 피어나게 되면 실제로 불이 갑자기 푹 피어날 일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 피는 불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움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면 그 불이 일어나면 그리움으로 인해 불이 피어나게 되면 이걸 님의 옷에다가 붙여줄 거야. 그럼 이 얘기는 우리 님을 불로 태워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넌 죽었어. 내 불로 태워 죽여버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피는 불이 일어나면 님의 옷에 불을 딱 당겨주고 싶다. 그 얘기는 내 그리움의 불을 님의 옷에 던져서 내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 알게 해주고 싶다 이런 거죠, 그죠? 일종의 뭐 소망인자 의지를 다지는 거예요. 사랑겨워 울던 울음 생각하면 목이 메기도 한다. 슬픔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교태겨워 웃던 웃음 헤아리니 이 더욱 서럽다는 얘기인 거고요. 계속해서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가슴이 답답하다, 슬프다, 서럽다 이런 얘기들을 쭉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잘 보면 사랑겨워 울던 울음, 교태겨워 웃던 웃음이니까 이건 누가 봐도 대꾸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치? 대꾸, 과장, 설이 계속 나오고 있네. 자, 지척 동서 아주 가까운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 가까운 거리에서 천리가 되어 바라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가까이 있다가 이제는 천리,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천리라고 하는 건 님과 나 사이의 거리감이 천리 정도 되는 것 같다. 심리적인 거리감을 보여주는 거네. 천리되어 바라보니 눈이 쉬고 만첩상사 그려낸들 한 붓으로 상사는 아까 우리 그리움이라고 했잖아요. 그 그리운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니까 한 붓으로 다 그리랴? 어떻게 한 붓으로 그려? 못 그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설의법이라 볼 수 있겠네요. 한 붓으로 그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무 님이 그립다. 이런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첩상사예요. 상사, 그리움이라는 게 만 개 쌓여있다. 이런 얘기니까 엄청나게 첩첩이 쌓인 그리움이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날개도 친하게 되어 날아서 아니 가랴? 그러니까 날개도 친 학,
이 학이라는 거 뭐냐면 님에 대해 가고 싶은 나의 마음이 투영된 대상이 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이 되어 날아서 님한테 갈 수 있는데 내가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안 가겠어? 가지, 이런 얘기거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리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학이라고 하는 건 님에 대한 화자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내 그리움이 나에게도 친 학이 되어 날아서 님을 향해 갈 수 있다면 내가 안 가겠니? 가지, 이런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죠. 산은 어이. 그렇게 내가 갈 수 있는데 산은 어이 고개가 져 있고 물은 어이 소 연못이 되어 있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안 가겠어? 당연히 가지. 그런데 내가 님한테 가려고 했더니 산이 고개가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산이 하나만 있으면 너무 갈 텐데 고개라는 건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거니까 산이 고개가 되어서 내가 갈 길을 막는다는 얘기거든. 그럼 물도 잔잔하게 있으면 건너가면 되는데 큰 연못을 이루고 있으면 못 건너가잖아. 그럼 이때 산이라는 것과 불이라고 하는 건 님에게 가지 못하게 막는 일종의 장애물로 볼 수 있겠네. 천지인간 이별 중에 날 같은 이 또 있을까? 그 얘기는 나 같은 사람 또 있을 것 같아? 없지. 내가 제일 서러워.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서리법이라 볼 수 있겠네요. 해는 돋아서 저문날에 꽃은 피어 절로 지고. 그러니까 지금 해가 돋았어. 날이 저물었어. 그러고서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꽃은 피어 절로 졌다. 뭔 얘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맞춰 자연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는 건데, 그럼 섭리를 왜 얘기했을까? 이 자연의 섭리 속에서 화자는 늙어가고 있잖아. 밑에 오게 되면 꽃은 피어 절로 지고 이슬 같은 내 인생이 무슨 일로 생겼냐. 그러니까 지금 자연은 이렇게 저절로 돌아가잖아. 그러면 시간은 흐른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나는 늙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 속에서 화자가 늙어가고 있다. 포인트는 뭐예요? 님도 없는데,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슬 같은 내 인생. 이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순간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슬은 순간적인 거니까 이슬처럼 허무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내 인생은 이슬처럼 허무한 인생일까? 님과 이별해서요. 님과 함께 있다면 내 인생은 영원할 것 같은데 님이 없으니 내 인생은 하나 보잘것없는 그냥 순간적인 인생밖에 안 된다. 계속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거죠. 바람 불어 구준비와 구름 끼어 저문 날에, 그럼 이 구준비와 저문 날이라고 하는 건 화자의 심리와 정확하게 통하네요. 내 심리가 암울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암울한 상황을 제시하게 되면 이 암울한 상황이 바로 암울한 화자의 심리와 잘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날에 나며들며 빈방으로 오락가락 혼자 서서 기다리고 바라보니, 누굴 바라봐요? 님을 바라보니 인의 상사가 허사로다. 결국은 내가 기다리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미 없는 기다림일 뿐이란 거를 그냥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님이 오기를 기다리며 님을 환영해 주고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한 나의 그리움이라는 게 다 허사가 될 뿐이다. 그 얘기는 님이 안 올 것 같다 얘기하는 거겠죠. 자, 공방미인 독상사래요. 공방은 독수공방할 때 그 공방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공방미인 독상사는 혼자 방에서 외롭게 있으며 상사,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죠. 그게 예로부터 이러한가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화자의 현재 처지가 독수공방 상태인 건데, 독수공방하는 사람들의 그 그림이라는 게 옛날부터 이런 거였나?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뭔가 독수공방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나와 같았을까?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넘어가 보죠. 혼자 이러한가, 남도 이러한가. 방금 얘기했잖아. 아니, 독수공방이라는 게 예로부터 이런 거였어?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상사병이라는 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였어? 아니, 나만 이런 거야? 아니면 남도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만 왠지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했나 보지. 혼자 이러한가, 남도 아니 이러한가. 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내가 너무나 상사,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어 보여. 그런 상태에서
공방미인의 독상사라고 하는, 즉 독수공방하는 여자들의 상사병이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 이러한 모습이었나? 즉 나만 이런 건가? 남들도 그래 왔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날 사랑하는 끝에 남도 그러니까 남 사랑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얘가 이제 님이 안 오잖아? 어떤 생각까지 하는 거냐면, 날 사랑하던 끝에 뭔 얘기야? 날 사랑하시고 이제는 그게 끝나고 남을 사랑하시는 건가? 혹시 딴 여자를 사랑하게 되신 건가? 라는 거야. 혹시 딴 여자 사랑하나? 이런 얘기가 담겨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 담겨있는 정서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세상에 날 버리고 딴 여자 좋아하는 거야? 하는 원망의 마음이 담겨있는 거지. 무정하여 그러는가? 유정하여 그러는가? 그럼 무정, 아무런 감정 없다는 거잖아.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화자겠죠. 나한테 무정해서 이렇게 안 오시는 건가? 나한테 감정이 없어서? 아니면 이 유정은 정이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다른 여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즉 나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어서 안 오시는 건가? 아니면 다른 여자한테 감정이 있어서 안 오시는 건가? 그런 얘기하는 거야. 산개야모 길을 들여 놓을 줄을 내가 몰랐던가. 산개가 뭐냐면 얘들아, 이게 산꿩이거든. 싼꿩이 아니라 산꿩. 산에 사는 꿩이고 이게 들오리야. 그래서 산꿩과 들오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생동물을 얘기하는 건데, 이 야생동물의 특징은 길들이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길들이기 쉽지 않은 야생동물, 내가 걔를 길을 들여놓았어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길을 들여놓지 않고 애들은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는 애들인 거야. 그게 누군데? 그게 바로 님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 님 정말 바람 못 피게 그냥 다리 몽댕이라도 부러뜨렸어야 되는 건데. 약간 이런 심리가 있는 거지. 그리고 노류장화 꺾어지고 춘색으로 다니고 계시는 건가? 노류장화는 이게 류자가 버들자인데 어쨌든 이건 길 위에 핀 꽃이야. 들꽃을 얘기하는 건데, 얘들아 이런 거야. 들에 핀 꽃, 길가에 핀 꽃은 주인이 없잖아요. 그건 아무나 그 꽃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고전 시가에서 꽃이라고 하는 건 여자를 뜻해요. 그럼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꽃은 아무나 취할 수 있는 여자란 뜻이야. 그럼 아무나 취할 수 있는 여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기생을 상징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그냥 어느 술집 가서 딴 기생 만나고 또 놀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라 볼 수 있는 거거든. 춘색으로 다니는가는 이게 봄색이잖아. 이 봄색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그냥 술, 그다음에 뭐라 할까? 술이나 어떤 여색?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춘색으로 다니는가, 봄색을 즐기며 다니는가, 이 얘기는 또 어디가 술 마시고 여색 밝히고 그러고 다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님이 다니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님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 꿈이 자취가 된다면 이 얘기는 가는 길에 어디서? 꿈에서. 그러니까 가는 꿈이 자취된다면 내가 지금 꿈길에 자취가 남는다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님 꿈을 꿨겠지? 님한테 가는 꿈을 꿨을 거야. 그 꿈 속에서 님에게 가는 길에 내 흔적이 남는다면 이런 뜻이거든. 오는 길이 무대리라. 이게 다 무디게 된다는 뜻이야. 그럼 어떤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꿈속에서 님한테 갔다 왔던 길들이 자취가 남았더라면 아마 다 달아 없어졌을걸요?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길을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길이 달아 없어져?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 하물며 꿈속에서 그런 자취가 남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약간 과장이라고 보면 돼.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왜 이렇게 과장해 놓은 거야? 이 과장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네가 그립다. 네가 그리워서 꿈속에서 수십, 수백, 수천만 번을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번 죽어 돌아가면 다시 보기 어려우니 이대로 죽으면 널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마도 네 정이 있거든. 그럼 내 정이라는 것들은 너의 정이 아니라 옛 정. 옛 정이 남아 계시거든. 다시 보게 삼기소서. 소설한 거는 뭐뭐 해주세요. 이런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뭘 소망하는 거냐면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한 얘기가 전반적인 내용을 보니까 님과 헤어졌구나. 근데 헤어져서 님에 대해 엄청 그리워하고 있구나. 근데 그 님이 돌아오는 것 같지가 않구나. 그래서 님을 한없이 그리워하다가 막 혼자서 자기 신세 한탄도 해보고 내가 님도 없는데 시간은 잘 돌아가는데 난 늙어버렸네. 막 자책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날 사랑하는데 님이 딴 여자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때문에 원망도 하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이 보고 싶으니까 다시 재회하게 해주세요라고 소망하고 있는 시.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상사별곡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죠. 주제는 무엇이며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이 상사별곡은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험에 낼 만한 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보다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석을 좀 잘 해두시고 일단은 중요한 주제는 혼자 있어서 외롭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독수공방의 외로움 그리고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끝이야? 아니, 그 외로움 왜 생겼는데 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독수공방의 외로움 플러스 님에 대한 그리움까지 같이 가셔야겠죠? 특징이에요. 양반층의 어휘와 서민층의 어휘가 섞여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반층의 어휘는 한자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한자어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다 한자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자어 이런 것들 다 양반들이 주로 많이 썼던 거고 서민층은 순 우리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적절하게 잘 섞여 있어서 사실 이 작품을 읽는 사람들이 서민만 읽는 것이 아니라 양반 사대부들도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상징적인 시어로 산계, 야목, 노류장화, 피는 불 등이 있었다. 이거 님 상징하는 거였죠? 딴 여자 상징하는 거였죠? 피는 불은 그리움 같은 걸 상징하는 거였으니까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다음 객관적인 상관물 존재했다. 아까 뭐 있죠? 오동잎, 달, 그죠? 오동잎 떨어지게 만드는 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체크. 다음 서리, 과장, 대구, 영탄, 가정 뭐 다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는 거겠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네요. 선생님이랑 함께 지금 오늘 이제 상사별곡까지 해서 고전시가 이제 강의 다 끝난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 앞으로 딱 일주일 남았네요. 일주일 후에 이제 시험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문학 공부 철저하게 잘 하셔서, 선생님이 소설까지 찍어주면 참 좋았겠지만 소설까지 다 찍기엔 선생님이 시간이 정말 너무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이 하루에 지금 강의를 막 5개씩 막 찍고 있는데 수업할 거 다 하고 저녁에 혼자 남아서 밤 9시까지 강의 찍어서 그나마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잘 들어보시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시험 때 마치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막 맴돌아서 아 맞아 이거 이런 뜻이었어. 오 답이 보여.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문학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1학기도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할 것 같으니까 잘 끝내고 우리 여름방학 때 선생님 특강 시청했던 사람들은 고전문학 강의로 함께 공부하고요. 2학기 때는 우리 독서 강의로 비문학 강의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기말고사 화이팅입니다. 안녕!